반갑습니다. 화홍병원 척추내시경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영호입니다. 오늘은 척추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타이틀이죠. 척추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질문 편하게 주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일단 질문을 안녕하세요 A4님. 네, 오늘도 출석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으셨어요. 질문 올려주십시오. 질문 올려주시는 대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질문이 좀 올라오는 동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준비한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척추에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병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환자가 많은 이제 병 세 가지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 그리고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척추관, 그러니까 신경이 이제 내려가는 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병이고, 허리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 이 연골판이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제 눌리고 뒤쪽으로 밀려 나가게 됩니다. 뒤쪽에 신경이 있죠. 그래서 그 신경이 또 눌리는 질환이고, 전방전이증이 조금 어렵죠. 이제 단어가 전방전위거든요. 전위증인데, 전위는 뼈가 이렇게 줄이 딱 맞아야 됩니다. 위에 뼈와 아래쪽 뼈가 줄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어긋나는 병을 전위라고 합니다. 전위는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인 거고, 전위, 그래서 뼈가 어긋나는 병인데, 아랫뼈를 기준으로 위에 뼈가 앞쪽으로 전방으로 빠지는 걸 전방전위, 그러니까 후방전위도 있겠죠. 뒤로 빠지는 후방전위도 있고, 그리고 좌우로 빠지는 측방전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앓고 있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한 병이 이제 전방전이증이죠. 먼저 척추관 협착증 잠깐 보실게요. 협착증은 이렇게 좌측이 이제 정상 척추관 사진인데 이제 그 도식이죠. 근데 우측에 보면 요 중앙에 이렇게 노랗게 있는 이게 이제 척추관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죠. 척추신경. 근데 이게 뒤쪽에서 이렇게 이 후관절이라고 합니다. 후관절과 신경 사이에 있는 인대에 굳은 살이 박힌다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이렇게 앞으로 누르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죠. 그래서 MRI 사진 보시면 좌측은 수직 단면, 그리고 우측은 수평 단면인데, 신경이 이렇게 널찍하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까맣게 짤록해지는 부분이 있죠. 이게 신경관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고, 이 부분의 수평 단면이 우측의 MRI 사진인데, 이 중앙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척수신경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굉장히 널찍하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신경 가지들이 들어있고, 주변에 하얀색 물이 보입니다. 그렇게 널찍하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거죠. 협착증 증상은 이제 어르신들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감쪽같이 증상이 없는데, 일어나서 걷다 보면은 점차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저림, 통증, 그리고 먹먹해지고 남의 살 같아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로 앉아 있을 때는 괜찮다가 걸어가면서 점점 허리가 아파지죠.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편하다. 허리보다 엉덩이 다리 쪽에 증상이 더 심하다. 그리고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앉아서 쉬면 편안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치료든 척추관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전방전이증이든 치료들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이런 모존적인 치료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된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주사 치료가 있고, 시술 치료가 있고, 수술 치료가 있고, 이런 치료들은 이제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분의 증상의 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게 되겠죠. 질문이 조금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걷기님께서 요추 3번 수술을 했는데 질문 가능? 예, 질문 주시면 됩니다. 바르게 걷기님. 그리고 소소한 나날들님께서 허리 수술 받으면 다시는 예전처럼 움직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수술을 받아서 예전처럼 움직이기 어렵다라는 내용보다는 수술하기 전부터 상태가 워낙 안 좋으셔서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회복이 예전에 이제 허리에 병이 생기기 전만큼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디스크 제일 많이 수술을 받으시는 건 한마디 허리 디스크 수술 받고, 그리고 한마디 협착증 수술 받고, 한마디 전방전이증 수술 받고, 요런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마디가 늘어나시는 분들은 전체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만큼 비율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한 마디 수술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회복 경과가 좋으시고, 그리고 좀 지나면 뭐 예전만큼 회복됐다, 뭐 운동도 하고 뭐 예전에 하던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들 하시죠. 몬순이 수진이님께서 흉추 전체를 수술했는데 5개월 되었는데 다리 저림, 다리 힘 빠짐이 심하다네요. 일단 다리 저림이 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 달라네요. 흉추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수술을 하는 부위는 이제 아무래도 이 허리 수술 제일 많이들 받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수술을 많이 받는 게 목, 그리고 흉추 수술이 비율적으로는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흉추 전체를 수술했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뭐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도 있고, 안 그러면은 이 척추 측만증이라는 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흉추를 넓은 범위를 수술했다라고 하면 아마 흉추 레벨에서 신경 압박이 굉장히 심하셨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 전에도 다리에 힘이 없고 걷지 못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시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지금 5개월이 되셨는데도 다리 저림, 힘 빠짐이 심하다고 하시는데 이건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수술을 하는 것은 신경 자체를 고치거나 이런 작업은 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을 고치는 게 아니라 눌려있는 신경을 안 눌리게 이렇게 넓혀주는 것이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눌려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고, 그리고 저리고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신경은 안 눌리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여력에 따라서 환자분들마다 회복되는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 5개월째이시고 좀 더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좀 더 경과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르기 걷기님이 요추 3번 압박골절 수술을 한 지 1년이 됐는데요. 나중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다라고 하니 걱정입니다. 전이라는 표현은 이제 보통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우리가 전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고, 전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번호의 이제 척추뼈가 또 골절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이 심한 여성분들이 뭐 이렇게 좀 주저앉았다든지, 뭐 더 심한 경우에는 뭐 저녁에 식사 잘 하시고 뭐 TV 본다고 소파에서 앉아 계셨죠. 그러다가 기침 이렇게 에치 하면서 재채기 한번 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다라고 하면서들 병원에들 오십니다. 압박골절이 이제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이 압박골절이 생기게 되는데, 골다공증은 이 뼈가 푸석푸석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재채기나 기침을 하게 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살짝 굽는 그런 힘을 이 허리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콱 눌리는 힘을 받게 되고, 뼈가 워낙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약한 힘에도 뼈가 이렇게 위아래로 폭삭 주저앉는 이제 병이 압박골절이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아마 심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골다공증이 워낙 심하시니까 이번에 요추 3번이 골절이 됐고 이걸 치료를 했지만 워낙 뼈가 약하셔서 다른 뼈들이 또 골절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골다공증 치료 잘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세 같은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이거는 사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고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세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재채기 같은 거 할 때 가능하면 약하게 하시라고. 시원하게 크게 하면 되게 이제 막 뭐 목도 그렇고 코나 뭐 이런 부분들이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 재채기를 너무 심하게,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이 복압이 상승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팍 굽는 힘, 그것만으로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몬순이님 그 흉추 수술 하셨다고 하셨었죠. 예, 그 수술 후 통증 경직도 있다고 하죠. 네, 뭐 그런 경우에 척수 압박이 심한 경우에 수술 후에 그런 증상들이 남는 환자분들이 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아마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치료는 아마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병원에서도 이제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할 수 있는 재활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면서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4님께서 그럼 디스크랑 협착증이랑 다른 거네요? 네, 네, 디스크와 협착증은 같은 병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병이 동시에 같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두 가지의 병은 기본적으로 기전이 다른 병인 거죠. 협착증은 지금 화면 이제 MRI 사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경증의 협착증인데 하얀색으로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신경 줄기이고 뒤쪽에 이렇게 까맣게 붙어 있는 이게 신경을 덮고 있는 황색 인대이거든요. 황색 인대. 실제로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은 인대의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인대는 대부분 다 노란색이죠. 노란색이나 흰색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대는 조금 이제 좀 많이 노랗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색 인대라고 옛날에 아마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는 병이 협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등 쪽이고 이쪽이 배 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신경의 뒤쪽에 위치해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는 병이 협착증이고, 디스크라는 건 정확한 명칭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큰 동그라미, 이게 연골판입니다. 이 연골판이 노화가 되면서 속에서 조각이 나고 그 조각들 중의 일부가 뒤쪽으로 밀려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 병이 디스크죠.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죠. 에임포님, 파스 같은 걸 꾸준히 쓰시는 게 악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스는 일종의 진통제죠. 파스도 몸에 흡수돼서 진통 소염 역할을 하는 약인 것이지 파스를 쓴다고 해서 디스크나 협착증이 더 생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배고프다님께 뭐 식사하셔야 되겠네요. 네. 배고프다님께서 저는 5번, 6번 디스크 탈출로 올해 2월에 시술 받고 통증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 5월달에 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은 많이 없어졌으나 저림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발바닥 네 번째 새끼 발가락 쪽만 저림이 있다가 발바닥 반 이상 저림이 확대되고 최근 발등, 발목 쪽으로 증상이 보이고 있어요. 이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환자분 사진을 본 건 아니니까요. 신경이, 수술하기 전에 신경 압박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증상이 깨끗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신경이 눌려있는 동안에, 눌려있는 신경이 속에서 어느 정도 손상이 된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한다는 건 신경 자체를 고치는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 현대과학, 현대의학에서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눌리는 신경을 안 눌리게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 손상된 신경이 점점점 더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은 증상이 다시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면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제가 이제 앞서 방송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디스크는 재발을 하는 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면 보시면 이 연골판의 내용물이 조각이 나고 그 조각난 내용물 중에 일부가 뒤로 밀려 나온다고 했거든요.
수술을 한다는 건 밀려 나와 있는 조각을 제거를 하고 그 조각을 제거를 하고 나면 거기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따라 들어가서 속에 깨져 있는 조각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체를 살려놔야 되죠. 그래서 이 마디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살려놓은 이 연골판이 또 조각이 나고 그 조각이 또 밀고 나오는 그게 재발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라는 병은 원인이 되는 연골판 자체를 통째로 제거해버리지 않는 이상 재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골판을 통째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통째로 제거를 하고 나면 이제 나사를 고정하게 되는데 이 디스크 수술을 할 때 처음부터 재발이 걱정되니까 나사를 박을게요. 이렇게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를 박고 나면 그 마디에서 디스크가 재발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마디가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굽혔다 폈다가 안 된다는 말은 이 마디가 일을 못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고정된 마디의 바로 윗마디 그리고 바로 아랫마디에 노화가 더 빨리 오게 되고 그 마디에 또 협착증, 디스크 이런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협착증 설명하다가 끊었어서 가지고 이 협착증만 빠르게 설명하고 또 질문 요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경증 협착증이라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협착증이 있긴 있는데 신경이 이제 약간 자극받는 정도이지 많이 눌려 있는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사 치료 정도로도 이제 효과를 많이 보시고 그 뒤로 관리 열심히 하시면 이 병이 더 진행해서 수술까지 가야 되는 걸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등도, 지금 보시면은 이 중앙에 보이는 이 하얀색 신경이 앞에 사진보다 많이 좁아졌죠. 그리고 뒤쪽에 이 황색인데 인대도 좀 더 두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신경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하얀색 부분이 물인데 뇌척수액이라고 합니다. 이 물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 협착증이 얼마나 심하냐 안 심하냐를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 MRI 사진에서는 보면 아직 중앙에 뇌척수액이 많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인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해보다가 그거로도 안 되면은 이제 시술 치료 정도를 통해서도 이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관리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요.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이 병이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도관을 올리게 됩니다. 이 도관은 이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이쪽에 지금 잘려 있는데 핸들이 있습니다. 핸들로 이제 조작을 하게 되면은 도관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이 도관을 목표로 하는 지점, 그러니까 병이 있는 지점에 정확하게 갖다 놓고 이제 약물을 넣어줌으로써 효과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사 치료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놓은 치료가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협착증.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신경 부분인데 이제 하얀 게 보이지 않죠. 앞서 사진에서 이렇게 점점점점 있는 게 신경 가지가 다발로 들어 있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물이 없어지니까 저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색만 보이는 거죠. 이제 신경 가지들이 다발로 이제 뭉쳐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다리의 마비 그리고 대소변 장애까지 오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은 절개 수술 앞서 이제 질문 주셨던 분 중에 이제 절개 수술 받으셨다고 했는데 절개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퇴행성 질환들의 퇴행성 질환, 그러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요 정도 이 병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90% 이상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라는 척추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 제일 마지막 장면이고, 요 중앙에 보이는 이렇게 기둥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게 신경관입니다. 이 속에 뇌척수액이 꽉 차 있고 그 안에 신경 다발이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을 바깥쪽에서 누르는 부분들을 다 넓혀주고 이 수술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눌려있던 신경이 이렇게 널찍하게 펴진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처는 약 한 7, 8mm 정도 되는 구멍만 2개 뚫고 수술하고 전신 마취 필요 없이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동영상인데 척추 수술은 드릴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드릴이 이제 2.5mm짜리 드릴인데 저 드릴로 비정상적으로 자라 있는 이제 뼈들을 이제 깎아내서 넓혀주고 그리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들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보여드린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협착증까지 설명 끝냈고, 네, 다시 질문 올려주신 걸로 돌아와서 네, 한번 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께서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허리 통증이 좋다는 운동법이 많은데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던데 조심해야 할 운동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다산님께서 그렇게 이제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제가 여기 비욘디에 와서 운동 얘기를 정말 이제 거의 모든 시간마다 마무리할 때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운동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그때 이제 한번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님께서 추간판 탈출증은 아닙니다만 반직성 척추염으로 고생 중입니다. 천장관절 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 음경적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는지 몇 번 신경이 눌리면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경 쪽 통증으로 비뇨기과 진료를 받으나 정상이라고 했어요. 걸어 다닐 때는 통증이 없으나 딱딱한 데 앉아 있는 경우 수시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천장관절이 눌린다고 그러니까 그 강직성 척추염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가 점점 이 관절로서 이제 굽혔다 폈다가 돼야 되는데 이 기능들이 점점 줄어들고 척추가 굳는 병이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에 한두 차례 아니면은 2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이제 극심한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으로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병이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장관절염이 있는 거죠. 근데 천장관절염이 있다고 해도 이제 고환 쪽으로 이제 음경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그 자리에서 눌리지는 않거든요. 신경이 눌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허리 디스크나 또는 이제 협착증, 전방전이증 이런 병들에서는 신경이 이제 직접적으로 눌리는 걸 이제 MRI를 통해서 찾아내게 되는데 강직성 척추염으로 음경 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를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인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질환이 있으신 건지 이건 조금 대답을 드리기가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또 지금 아메리카노님께서는 비뇨기과 쪽 진료도 받는데 그쪽에서도 정상이란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걸어 다닐 땐 통증이 없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 수신 통증이 나타난다. 일단 요거는 좀 더 이제 뭐 더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든지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A4님께서 협착증을 그냥 두면 다른 합병증이 생길까요? 네, 이제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병은 이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병들을 퇴행성 질환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화와 함께 병이 생긴다는 거죠. 이 노화와 함께 생기는 병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빠르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후반, 보통 이제 60대 분들, 50대, 60대, 70대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병들이 진행하는 거를 우리가 막고자 하는 노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운동이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눌려 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증상들이 더 심해지겠죠. 증상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그래서 합병증이라고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심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힘이 빠지는 겁니다. 힘. 그래서 발에 힘이 빠지고 발목, 무릎, 고관절 이런 하지 쪽으로 해서 관절들의 힘이 빠지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소변 장애 오는 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이건 어느 정도 응급 상황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빠르게 수술적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뇌졸중에서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뭐 예전에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빠르게 병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빠르게 조치를 받으면은 환자를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많이 회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척추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비 증상과 그리고 대변장애, 소변장애 이런 증상이 생기면 빠르게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고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몬수이님께서 지인이 강직성 척추염도 있고요. 아까 그 수술 받으셨다는 분이 강직성 척추염도 있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술 받으셨고 지금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을 내시고 뭐 제가 뭐 위로해 드리는 게 얼마나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회복의 여력이 지금 아예 이제 없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고프다님께서 두 번째 수술 받은 곳에서 남아있는 디스크 상태도 안 좋고 거의 없다고, 아직 젊으니까 철심을 박아야 하는데 일단 디스크 절제만 했거든요. 저림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건 이 부분 때문일까요? 배고프다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이다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뭐 힘듭니다. 왜냐면 사진을 그 수술 받으신 건 이제 MRI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검사하셨던 부분을 제가 보지도 못했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답변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바르게 걷기님께서 뭐 제가 아까 얘기하던 거에 대해서 뭐 네 맞아요 라고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4님께서 저는 수술 후에도 허리에 묵직한 압박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사람마다 회복 속도는 다르겠지만 이런 증상들로 다시 수술 받아야 할 일은 없겠죠? 걷는 것도 15분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파스 붙이거나 뿌리면 조금 괜찮아요. 네, A4님. 아니요, 이거는 노력하시면 됩니다. 아직 허리만 통증이 있으신 거고, 수술 후에 허리 통증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할 때 운동 말씀드릴 거라고 했죠? 그거 얘기 들으시고, 운동 열심히 해서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도록 할게요. 네. 그쵸. 제가 항상 추천하고 있죠. 레그 킥백 제가 항상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그 운동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게 이제 브릿지, 그리고 이제 레그 킥백, 이제 스탠딩, 그리고 레그 킥백 엎드려서 하죠. 그리고 스탠딩 킥백 하시고,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홍영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몬수이님 다리 저림이 심할 때 어째야 하는지 그것만 알고 싶다네요. 근데 아마 약이 지금 다리 저림이 많이 조절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약을 좀 조절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약이 아마 지금도 꽤 들어가고 있으실 텐데, 우리 쓸 수 있는 저림약, 우리가 많이 쓰는 저림약이 예전엔 2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1가지가 더 늘어나서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병원들에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외에 또 추가할 수 있는 약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도 다리 저림이 이제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약 조절을 이미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참, 몬수이님, 자꾸 이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제가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딱 답변을 못 해드리는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또 수술도 다 하신 상태인 것 같고. 그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4님께서 재발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바람결의님께서 MRI 검사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들었는데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약이나 운동으로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것도 약간 좀 재밌는 내용인데요. 디스크가 진단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한 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진단을 받은 2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흡수가 됩니다. 이제 밀고 나온 허리 디스크가 형태에 따라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MRI 하나 띄워놨는데, 지금 이분은 이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이
이제 뒤쪽으로 터져서 나오면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거거든요.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수평 단면을 보면 요만큼의 이 신경관 안에서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사실 이분은 이제 뭐 수술을 받으신 분이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분 뭐 이제 통증이 생긴 지 뭐 불과 한 2, 3일 만에 오셨거든요. 본인 너무너무 아프고 도저히 뭐 잠도 한숨도 잘 수가 없고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오셨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날아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 너무 극심한 통증이 있었고 하고 나면 깨끗하게 싹 좋아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질문 드린 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뭘 하는 거냐면, 이 본체에서 밀고 나온 연골판의 이 덩어리가 이렇게 아래로 확 이동을 하든지 위로 확 이동을 많이 한 경우에 흡수가 잘 됩니다. 흡수가 좀 잘 되는 형태가 있고 잘 되지 않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MRI 사진은 흡수가 잘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는 환자가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기 전에 2, 3일 동안 아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흡수되는 데는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증을 계속해서 견디세요. 견디다 보면은 이거는 수술 없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치료가 아니죠. 환자분의 통증을 빨리 없애주고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합당한 치료이지, 이게 흡수될 수 있으니까는 수술을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수술이라고 해서 큰 수술 받는 게 아니니까요. 아까 앞서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요만하게 구멍 2개 뚫고 뭐 수술 시간 약 한 뭐 25분에서 30분, 조금 더 걸리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뭐 저심 마취도 필요 없고, 퇴원은 수술하고 나서 한 이틀째에서 사흘째 정도 퇴원을 하십니다. 걸어 다니는 건 다음날 되면 다 걸어 다니고, 그 정도 치료인데 이거 흡수되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 환자분 수술하지 맙시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디스크는 이렇게 이동이, 위아래 이동이 많이 있으면서 환자분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시술 치료 정도 하시고 통증 조절하고 환자분이 잘 견디시면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나면서 증상도 호전되고 그리고 디스크도 흡수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좀 밀려 올라가세요. 네. 네, 또 원순이님께서 협착 수술도 해야 한다는데 1년 뒤에 해도 되는지 물어봐 달랍니다. 보통 이전 수술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수술해야 되는 부위에 대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원순이님 지인분께서 어떤 상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만으로 1년 뒤에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대답은 못하지만 보편적인 경우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이님께서 선생님 5번 천추 간격이 4, 5mm 정도라고 합니다. 신경 눌린 데 없다고 합니다. 추 간격이 더 좁아지게 되면 수술 없이 자연유압 되는 경우도 있을까? 네, 자연유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유압, 이게 주저앉는다라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저앉으면서 어떤 증상이 생겨야 됩니다. 주저앉으면서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주저앉으면서 뒤쪽에 척추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동반이 돼서 신경이 눌린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주저앉으면서 양측에 있는 신경공이 좁아지면서 신경공 협착이 생겨서 다리에 통증 저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자연유압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연유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유압 되는 거 괜찮습니다.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자연유압 되는 건 그냥 두는 겁니다. 하루한컨님께서 척추질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수술이나 시술을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건 사실 뭐 저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척추질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다르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어떤 식의 질문이 될 수 있냐면, 자동차를 제가 자동차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가 자꾸 고장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람의 몸도 어떤 물질들로 되어 있고 일종의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는데 우리가
너무 안 타고 차를 계속해서 주차장에 세워두고 뭐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 잠깐 이제 운전하고 그러는 경우에 차가 금방 고장이 납니다. 그렇게 안 타도 고장이 나는 거죠. 그리고 차를 뭐 매일매일 뭐 서울 부산을 왕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한 달에 뭐 이제 그런 직업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업무상 차를 운전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보통 뭐 한 달에 15,000km에서 20,000km 정도를 운전을 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차를 많이 타면 차가 또 금방 망가지겠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관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운동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매일 집에서 누워 있기만 하고, 그런 분들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육체 노동을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 분들 있죠. 안 그러면 육체 노동이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컴퓨터 작업하는 이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허리를 사용해도 병이 생기는 거죠. 사실 척추 질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허리를, 척추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0대 정도가 이제 평균 수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갑잔치를 그렇게 크게 했던 거죠. 요즘에 환갑잔치 잘 안 하죠. 칠수는 돼야지 잔치를 합니다. 환갑까지 사는 게 전혀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환갑까지 사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칠순 정도도 뭐 환갑 안 했으니까 칠순 정도 때는 잔치를 한번 해야지라고 하는 거지, 칠순까지 사셨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이제 80 정도 넘어가시고 80 중반 정도까지는 사는 게 어느 정도는 그 정도쯤까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 40대 중반까지가 평균 수명이었고 60까지 살면은 굉장히 이제 오래 산 거였었죠. 사실 그때쯤에 60 정도까지 살면은 아마 보통 그 정도쯤에 증손자까지 봤을 겁니다. 손자 보는 건 당연하고, 손자는 보통 40대 때 보죠. 그리고 60 정도까지 사시면은 증손자까지 보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균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척추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진 거죠. 그래서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 예전보다 80대 분들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삶의 질이 올라간다면 나는 수술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80대여도 쌩쌩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 질환은 반복한다라기보다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계속해서 병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죠. 당뇨 관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걷기님께서 허리 수술한 사람들은 어떤 보호법이요?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은 보호대를 잘못 물어보신 건지, 바르게 걷기님 다시 물어봐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한 동행자님께서 67세 남성인데요. 최근에 좌측 안쪽 다리 위쪽이 아파서 보행이 다소 불편했는데 엑스레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통제를 먹으니 완화되는 것 같은데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잠깐 불편한 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도를 가지고 바로 병원에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뭔가 불편한 게 잠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죠. 저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 불편한 무언가가 생겼을 때 바로 극과에 가서 진료를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그리고 뭔가 이게 병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증상이 지속되거나, 안 그러면 증상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보게 되죠. 그래서 좌측 다리 위쪽이 잠깐 불편했다.
뭐 약간 삐끗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운동하다가 조금 무리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 잠깐 드시는 거 정도로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증상이 반복되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차 증상이 더 자주 반복이 되고 증상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척추 쪽이나 안 그러면 관절 쪽, 고관절 쪽이나 그런 쪽의 진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오른쪽 다리 방사통으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는데 관련이 있나요? 아, 방금 질문. 좌측 다리 안쪽 위쪽. 그러니까 사타구니 바로 아래를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디스크가 생겨서 아픈 거라고 하면 근데 사실 아마 잠깐 아팠다가 사라졌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겠습니다. 건행이님께서 운동해서 구분이 아프면 안 아프면 운동해서 구분이 안 아프면 운동 계속해도 좋은 거죠, 선생님. 구분이 안 아프면 제가 지금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건행이님께서 바로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건행이님께서 허리 아픈 지 3년 아무 시술 없이 운동과 걷기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왼쪽 엉덩이가 아프고 아팠어요. 80%는 나은 것 같은데 지금은 스크린 골프를 100% 힘으로 치면 조금 아픕니다. 스크린 골프. 안 아프면 괜찮은 거죠. 안 아프면 괜찮은 건데, 근데 저도 골프 치는데, 골프는 그렇게 힘을 줘서 치시면 안 됩니다. 힘을 빼고 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을 많이 주고 쳐서 이제 허리에 무리가 온다. 그거보다는 이제 좀 휘두르라고 하죠. 이렇게 부드럽게 휘두르는 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아프면 괜찮습니다. 건행이님. 인양말리님께서 척추 전이증 진단 받았습니다. 치료 방법과 도움이 되는 운동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 이제 뒤쪽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몬수이님께서 알겠습니다. 질문에 정성껏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몬수이님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저도 가끔 아프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파본 의사가 좋은 의사다. 물론 우리가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는 이런 거에 대한 논쟁들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치료를 잘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엄청 높은 의사가 좋은 의사냐. 실력도 실력이지만 환자한테 따뜻하게 말을 해서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냐.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번씩 아프면 저도 한 번씩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어깨는 예전에 이미 수술 한번 받았었고 그리고 지금 손목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죠. 근데 한 번씩 가끔 심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면 그리고 그게 나으면 그래 건강이 참 중요한 거야. 내 방에 내 진료실에 진료 보러 오는 환자들도 얼마나 아플까 더 잘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원순이님께서 지인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 막 올려주셨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잘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탁벤저스님께서 허리 유압술 이후 유착으로 떡져 있는 신경 주변 부위 척추 풍선 확장 시술로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그 유착이라는 게 사실 수술한 부위의 유착은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유압술을 한 자리 같은 경우는 신경 주변에 이 유착은 굉장히 심하지만 신경 자체는 이제 넓혀져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부위에다가 풍선 확장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병원에서 그런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신경이 넓혀져 있어서 굳이 풍선 확장술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또 유압술을 했어도 재협착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일단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조금 좀 미지수일 것 같긴 합니다. 노을길님께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데 이런 증상은 어느 정도까지 지켜봐도 될까요? 걷다가 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시면 아마 협착증이 심하실 것 같고 제가 지금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니 많이 그런 얘기 못 하지만
만약에 이 수술해야 되는 상태라고 설명을 들으셨으면 노을길님 수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힘이 그런 식으로 빠지신다라고 하면요. 예, 그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다면요. 전진혜님께서 화홍이 무슨 뜻인가요? 이 화홍은요, 이제 되게 오해를 많이 삽니다. 약간, 병원이 중국계 병원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수원에 화홍문이 있습니다. 화홍문. 수원에 이제 화성도 있고 성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성의 문들 중에서 유명한 화홍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화홍문이 있고, 그 화홍문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 병원 위치가 이제 수원에 있어서 화홍은 그 뜻입니다. 바르게 걷기님께서 허리 수술한 사람들이 허리를 지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지장 없이 허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허리 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운동 말씀드린다고 했죠. 어떻게 허리를 보존하면서 운동을 잘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양미자님께서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69세 여성입니다. 조금 서두를게요. 이제 방송 마무리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제가 운동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69세 여성입니다. 허리 검사 결과 전방전 2층 받고 허리에 주사 맞고 괜찮다가 3개월 지나면 또다시 통증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렇게 계속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오른쪽 엉치 통증이 심하네요. 69세시거든요. 3개월 주사 한 번 맞았는데 3개월 동안 괜찮다라고 하면 주사 효과가 그런대로 괜찮게 지속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1년에 주사 4번 맞고 1년을 지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시 아파지는 시기는 오겠죠. 근데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주사 효과가 점차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간격이 점차 짧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69세라고 하셨거든요. 나이만 가지고 절대적인 컨디션을 그 질문 주신 분은 양미자님의 컨디션을 제가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의 병이 있고 그리고 점차로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데 80이 가까워지고 있다. 80이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80이 넘어가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80이라는 나이 자체가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80이 넘어가면서 수술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근데 아직 69세시니까 아직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마음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70 그래도 한 중반쯤에는 증상이 꽤 심하고 하면 뒤에 나중에 80대 초고령이 됐을 때도 그런 대로 잘 지내기 위해서 그때쯤에는 수술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행복한 동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랑님께서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입니다. 1년 전 정형외과에서 MRI, 엑스레이에서 퇴행성 허리라고 하던데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세면대 사용 시 허리를 굽힐 때 아프면 나이 들어서 아픈 건지 정밀 검사 해봐야 되는지요. 일단 우리가 업무상 허리가 구부정하게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 구부정한 자세는 다 피하셔야 돼요. 특히나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지 마세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그리고 욕조에 무릎 기대가지고 허리 구부정하게 해서 머리 감는 거거든요. 빨개 벗고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하지 마시고 옷 다 벗으시고 샤워기 앞에 서서 세수하고 서서 머리 감으십시오.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머리 감으시면 그 시간이 생각보다 꽤 깁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 구부정하게 있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끝내고 나서 아구구구 하면서 천천히 허리 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주사 맞아도 아픈 건 왜일까요? 홍영수님, 그거는 범위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방송이 끝나가서요. 다음번에, 이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요. 예. 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수인이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인이 환우방에 선생님 이야기를 하겠다고.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에이포님 많이 배워갑니다. 제 마음속 1등 원장님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들 어느 정도 대답이 다 됐고, 제가 제가 늘 방송 마지막에 운동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 얘기 할게요. 자, 척추 보존 운동. 척추 보존 운동입니다. 네. 코어 운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운동이 스쿼트랑 그리고 데드리프트가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척추 동물들 중에서 사람만 기립을 했습니다. 완전히 앉아 있고 완전히 서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섰기 때문에 디스크에서 병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서 척추에 하중이 많이 걸리는 동작, 이 동작들이 병을 더 악화시킵니다. 좌측이 데드리프트고 우측이 스쿼트인데 이 두 가지 운동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운동에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운동, 근육은 허리 뒤쪽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두 개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운동으로 강화는 하지 말자는 거죠. 이 두 가지 운동은 하중을 들고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척추가 위아래로 수직으로 눌리는 힘과 함께 위의 뼈가 앞쪽으로 빠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 힘을 받는 게 척추의 병을 더 조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운동을 하지 마시고 브릿지 운동, 마찬가지로 허리 기립근하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죠. 브릿지 운동 하시고 요걸 좀 더 강도를 올린다라고 하면 이게 바벨 브릿지라고 합니다. 또는 웨이티드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벨을 얹고 운동을 하시면 허리 근력과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더 튼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A4님께서 말씀하셨었죠. 레그 킥백. 엎드려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건 강도로 마찬가지로 엉덩이 근육, 허리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강도를 올리는 방법은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이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발목에다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시면 이 레그 킥백의 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딩 킥백. 둘 다 킥백이죠. 다리를 뒤로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뒤로 차고 서서 뒤로 차는데 스탠딩 킥백도 마찬가지로 여기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시면 더 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스탠딩 킥백은 근력 강화를 위해서 뭐 한 세트에 15개씩 해서 내가 4세트, 5세트를 한다. 이런 식의 근력 강화도 필요한데 일상생활 할 때 버스 기다리거나 지하철 기다리거나 뭐 엘리베이터 기다리거나 잠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세 개만 딱 해주시면은 허리가 바로 쫙 펴집니다. 바른 자세가 바로 딱 된다는 거죠. 스탠딩 킥백을 정말로 습관처럼 하시면 바른 자세를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스탠딩 킥백 너무너무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랩풀다운. 랩풀다운은 등 상부를 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풀다운까지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화홍병원 척추내시경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영호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을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원수인 더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